김건희가 줄리냐 아니냐, 김건희의 별명이 줄리냐, 이 사건은 1심만 조용하세요. 주진우 의원. 낮아서 못 쓸어주겠어요. 사실입니다. 15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 도대체 별명이 줄리냐 아니냐라는 이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무능하길래 재판만 15판을 합니까? 검찰은 뭐라고, 경찰은 뭐랍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은 이틀 만에 판결을 파기환송을 합니다. 도대체 명예훼손 사건 하나 가지고 3년을 질질 끄는 사법부가 어떻게 이 사건을, 그 신중하다는 사법부가 이틀 만에 파기환송을 합니까?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지연하고 정권이 원하는 사건은 속전속결로 처리한 조희대 대법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내란 청산 무력화를 노리는 조희대 사법부의 기술적인 시간 끌기 작전에 정말 화가 나는데요. 이게 난 진짜 좀 조희대가 이제 음흉하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그 한덕수하고 최상목이 여러 혐의가 있잖아요. 근데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지연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 기억을 하시겠지만 기억납니다. 그 한덕수 같은 경우에 내란 일도 아니죠. 그렇죠. 내란 발생 한 열흘쯤 뒤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회 몫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미뤄 임명을 안 해. 네. 그래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야 얘네들 지금 헌법재판소 무력화시키려고 한덕수가 꼼수 부리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거부권도 엄청 썼어요, 얘네. 예. 대행할 때. 자 그런데 한덕수가 탄핵 소추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게 최상목이에요. 네. 근데 최상목도 최대한 끌다가 마은혁 후보자는 쏙 빼고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만 우선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 특검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는데 네. 두 권한대행한테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 의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좀 침해한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에 넘기죠. 네. 한덕수는 이번 주 금요일에 특검이 구형을 합니다. 네. 근데 최상목은 최상목이 계속 지금 아예 심리 자체가 중단이 됐어요. 왜 최상목만 이진관 판사 재판부였거든. 네. 기피 신청을 했어. 최상목이가 그 기피 신청을 한 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거예요. 네. 아니 보통 이런 건 바로 다음날 기각 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법원이 이걸 가지고 뭘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가능한 거예요. 조희대 그러니까 법원이 기피 신청을 처음에 최상목 쪽에서 중앙지법에다 냅니다. 네. 기각. 서울 고등법원으로 올라가요. 또 기각. 대법원에 가 있는 대법원에 가 있거든. 근데 이게 대부분 한 달 만에 다 기각 결정이 났어. 판단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거 판단을 안 하는 거지. 지금 조희대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자꾸 끌고 있잖아요. 끌고 있죠 지금. 이 새끼한테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지. 트럼프한테는 의도가 없지만 이 새끼한테 있을 거야. 내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조희대가 뭘 해서 의도가 아니라 조희대가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그렇지. 그렇죠. 이것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김건희 구속 기간도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넘긴 것도 지금 넘긴 거야.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라고. 네. 그렇게 해서 구속 기간 만료가 돼서 김건희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뭐 화들짝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 판때기 자체가 조희대 이름이 뉴스에 나오다가 사라졌다를 몇 번 반복하면서 지금 벌써 아까 좀 형이 얘기했던 그 한덕수나 최상목의 직무유기 혹은 뭐 직권남용 등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었냐? 1년 전부터 했었죠. 맞아요. 그 1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조희대를 잊었다가 가끔 뉴스에서 봤다가 근데 그 사이에 조희대는 뒤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일단 행동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희대가 만약에 최상목에 담당하는 판사가 이진관 판사가 아니었다. 네. 그럼 이렇게 안 끌었을 겁니다. 그렇지 진행이 됐겠죠. 네. 근데 판사가 이진관 판사야. 판사가 이진관이 아니었으면 아마 최상목도 근데 기피 신청 안 했을 중앙지법 거야. 고법에서 다 기각했어. 최상목 쪽에서 네. 기피 신청한 거. 네. 그러면 100% 기각이지. 이거는. 당연히 기각이지. 이거 뭐 두 번 생각할 게 있나? 근데 결정을 안 하고 심리 진행을 못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조의대는 날려야 될 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법부라는 게 우리가 최후의 보루 얘기를 하고 거기서 판단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와 존중이라는 걸 하는데 대법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 자체가 이게 너무나 기술적이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터넷이 없고 법 전문가들이 법 기술자들이 거기서 그런 일을 하면 이게 안 알려졌거든. 뉴스 기사로 가끔 몇 개 나오고 당사자들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일들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 판은 그 판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내란 이후에 내란 청산에 관련된 방향들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그때도 그 얘기했잖아. 결국 뭐 이게 수사를 검찰이 하든 경찰이 하든 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넘어가면 결국 사법부로 갈 건데. 그렇지. 사법부가 지금 이 상태이라면 정상적인 내란 청산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법부가 다 이인권 판사라면 우리가 뭐 이렇게 또 응원하면서 볼 수도 아무런 있겠지만 걱정할 게 없죠. 그런 게 아닌 것을 여러 차례 봤고 지금 또 하나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가 어찌됐든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버렸다. 맞아요. 그러면 특검이 3대 특검이 지나가고 2차 종합특검도 이제 거의 막바지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피부에 와 닿을 만한 내란 청산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 윤석열 지금 뭐 무기징역 선고하고 그리고 김건희도 뭐 일부 유죄돼서 뭐 나와서 어찌됐건 구속돼 있는 상태 요 정도 말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용현 재판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노상호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현 판사의 그 판단에 있어서 이후에 상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없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걸 내가 봤을 땐 조의대는 노리고 있다. 맞아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야 좀 지나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 맞아. 그때 뭘 해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있을 거고. 라뷰님이 조의대 혼자 내란 중이라고 했는데 정답입니다. 예. 예. 충분히 와닿는 말이에요. 이 새끼 혼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압박이 들어가야 돼. 진짜로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탄핵 압박이라도 들어가서 이 새끼 똥꼬에 불을 붙여야. 저는 여전히 조의대가 뭐 그냥 저희 추정이죠. 네. 조의대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기가 봤을 때 이 상황을 자기 식대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그게 가능한 자리. 가능하거든. 예. 지 혼자 구구 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맞아요. 거예요. 예. 예. 올림픽 공을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그럴 수 그래 있죠. 예. 내가 바로 잡아야지 이러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조희대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여러 개인 거야. 이제 허들을 하나씩 넘을 때마다 자기가 개길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네. 어느 허들 이상을 넘어 들어오면 음. 뭐 그때 거부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때서야 대법관을 뭐 제청을 한 것을 받아들인다든지 임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지금 그 대법관 임명하라는 얘기가 언제부터냐고. 그걸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어떤 강제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안 가니까 끝끝내 개기는 거야. 맞아.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거든. 이재명 대통령 그 파기환송은 겁나게 빨리 하더만. 빨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제 완전히 뭐 지연 작전이야, 지연 작전. 예. 그러니까 이 새끼 탄핵해야 돼. 아니, 탄핵해야 돼요. 전당대회 할 때 3명의 후보한테서 모두 탄핵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더 이상 진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 네. 됐어요. 네. 예. 이거는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향한 사법부의 노골적인 도전이라는 주장과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왔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요,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대법관 자리 2자리를 지가 독식하려고 지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앉히려고 지금 조희대가 정치적인 도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란 사건을 볼모 삼아서 내 말 안 들어주면, 그러니까 대법관 자리 2자리 내 맘대로 하게 안 해주면은 내란 사건 내 맘대로 막 작살 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오늘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조희대가 단순히 대법관 자리 2자리를 먹겠다고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조희대는 지금 대법관 자리 2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법 내란을 시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내란 쿠데타를 진행을 했다면 조희대는 재판권을 가지고 내란을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 분열이 감지되니까 조희대가 다시 한번 도박을 걸어보는 거죠.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조희대가 지금 단순히 대법관 자리 2개, 요 2것 때문에 이 도박을 하기에는 너무 좀 작아요. 게다가 지가
임기가 1년이 이제 채 안 남았어요. 1년이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지 퇴임하고 난 다음에 대법관 자리 2자리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건데. 그런데 왜 얘가 지금 도박을 걸지? 왜 내란 사건을 끄집어내와가지고 내란 사건을 마치 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위협을 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보면 내란 사건을 지금 원래 대법원 소부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전부 다 싹 다 전원합의체로 가지고 오죠. 전원합의체는 누가 재판장이야? 조희대가 재판장이야. 지가 이 사건을 직접 다루겠다는 뜻이지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야. 저는 이게 대법관 자리를 노린 거, 대법관 자리 2자리를 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조희대는 내란 사건을 뒤집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재판권을 이용한 사법 내란, 사법부가 주도한 계엄, 사법부 계엄을 시작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내란의 최고 핵심에는 바로 조희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작년 2025년 5월 1일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법원이 재판권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선거에 개입을 하는데 대법관들 10명이 다 찬성을 했어요. 2명만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 대법관이 지금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조희대가 내란 사건 재판 3개를 직접 지가 관장하겠다고 전원합의체로 갖고 왔어. 웃기는 게 뭐냐면은 석 달을 다 끌고 석 달 안에 판결 내리라 그랬는데 석 달을 소부에서 다 끌 것만큼 끌고 다시 전원합의체로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냐? 전원합의체에서 또 석 달을 끌겠다. 적어도 석 달 이상 끌겠다는 얘기죠. 그게 언제야?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김건희는 석방이 돼요. 김건희는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석방돼. 조희대의 정치적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란 세력의 복귀예요. 정말 놀라운 것이 지금 조희대가 소부에서 다루던 사건을 3건을 가져갑니다. 3건이나 가져가. 그 3건 넘어간 시점도 대체로 엇비슷해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3건이 나란히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맨 처음 넘어간 게 뭡니까? 김건희 도이치모터 사건 이거 대법원에서 원래는 소부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뭘로 갑니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상민 사건, 박성대 사건 이게 또 내란 이게 또 메인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셋 다 내일 모레 선고인데 선고 직전에 전원합의체로 다 넘어갑니다. 보실까요? 한덕수, 이상민 사건 이 2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은 지난주에 판결이 났어야 돼. 8월 7일에 판결이 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8월 5일, 8월 4일에 이 사건들이 갑자기 소부에 있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상민 사건 같은 경우는 담당 주심 대법관이 누구냐면 이홍구 대법관이야. 이홍구 대법관이 다음 달에 퇴임을 해요. 핑계는 좋지. 다음 달에 퇴임하실 분이니까 전원합의체로 넘긴다고. 웃기지만 다음 달에 퇴임하실 분이니까 다음 퇴임하기 전에 선고를 내렸어야지. 석 달 안에 선고 내리라고 하는데 석 달을 다 끌고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 판결 내리기 하루 전날, 이틀 전날, 닷새 전날 다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요. 대법원은 석 달 안에 판결 내리라고 됐는데 석 달이 아니라 석 달을 다 쓰고 기한이 넘어가기 직전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아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전원합의체로 넘겼어야지. 왜 처음부터 전원합의체로 안 넘기고 석 달을 끌 만큼 끌다가 이제 와서 넘기겠어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야. 왜 시간을 끌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유리한 때가 온다고 본 거야. 자기들한테 유리한 때가 온다고 본 거야. 얘네들은 6월 지방선거가 자기들이 이길 걸로 봤대. 근데 사실 자기들이 이겼다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치긴 했지만 국힘당이 이긴 선거는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들이 선거에서 이기면서 전국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을 거라 생각했대. 그래서 재판을 뒤로 많이 미뤘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성공한 부분도 있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어요. 민주 진보 진영 내에 분열이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가 때는 지금이다 하고 설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들이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선고 기간을 다 소진시키고 난 다음에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겨서 조희대가 직접 좀 옳딱되겠다는 거야. 자, 이거를 두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소부에서 다 담당하는 사건인데, 결국에 소부에서 다 담당을 했던 사건인데, 소부에서 담당한 사건은 조희대가 지가 갖고 오고 싶다고 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전원합의체 대법원장 지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실지 몰라요. 결국 소부의 판사들, 소부 판사들하고 논의를 해서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넘어가고 말고는 결국 각 소부의 담당 판사들, 이들의 결론 아니겠느냐 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아니요. 자, 소부에 배당이 되어 있던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경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 둘째가 중대한 사건일 때. 셋째가 소부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즉, 각 소부마다 4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이 중에 한두 명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야. 법리고 나발이고 없어. 무조건 반대를 하게 되면 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간다?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야 돼. 석 달 동안 이 몇몇 판사들, 조희대의 사주를 받은 몇몇 대법관들이 죽어라고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석 달을 끌다가 전원합의체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의도적으로 사건을 지연시키고 의도적으로 조희대의 관할로 떠넘겼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대단히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이른바 법기술자들의 장난질이 그대로, 정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조희대요,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난번처럼 갑자기 전원합의체 열어가지고, 전원합의체 평의 열어가지고 갑자기 이상민 무죄 땅땅땅, 박성재 무죄 땅땅땅 해서 내보낼 수도 있어. 그거 이제부터는 조희대 마음이에요. 진짜 놀라운 거는요, 조희대가 변명거리도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정말 얍삽하다 싶을 정도인데, 얍삽하다고 우리가 욕을 하고는 싶지만 변명거리 이미 다 만들어 놨어. 자, 어떤 거냐면 김건희 재판 같은 경우에 지금 선고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재판이 연기가 되면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다들 이거 꼼수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희대는 변명거리가 있어. 뭐라고? 이 김건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거는 누가 부탁을 한 거다? 누가 요청한 거다? 예, 특검 측에서 먼저 요청한 거다, 야. 그러니까 조희대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사실 말도 안 돼요. 왜? 원래 특검 측에서 연장을 요청을 했지만 무시하고 일주일만 연장을 하고 그냥 선고 날짜를 정해버렸어요. 그래 놓고 선고하기 하루 전날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해버린 거야. 뭡니까? 자기들은 선고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었어. 소부 내에서 합의도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갑자기 조희대가 끼어 들어와가지고 야, 전원합의체로 넘겨라 한 거야, 이거는. 그래 놓고서 핑계는 뭐다? 특검에서 요청을 한 게 있잖아요 라고 핑계를 대는 거지. 핑계 대기 좋은 끈덕지가 있는 겁니다. 김건희 사건만 그렇게 했어요. 이상민 재판과 박성재 재판도 변명거리 조희대가 만들어낼 거 있습니다. 서면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럴 거예요. 이제 막 전원합의체로 넘어왔으니까 서면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도 빨리 내리고 싶지. 근데 빨리 결론 내리면 안 되잖아. 왜? 예, 지난번에 이재명 사건 빨리 결론 내렸다. 우리 얼마나 욕먹었니? 우리 더 이상 그런 욕먹기 싫어. 이런 거지. 예. 보시다시피 조희대는 자기가 될 수 있는 변명거리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도 우리 민주 진보 진영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그런 변명거리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조희대를 빨리 탄핵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조희대는 탄핵하지 않으면은 답이 없어요. 사법권의 이중잣대와 내란 동조 의혹의 중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재추진 소식입니다. 들어보시죠. 선관위의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위상은 껍데기만 남게 되었고 책임 공방과 무사한 일이 만연했습니다. 정작 위기 앞에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그 구조의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법원이 특검법이 정한 선고 시한을 불과 이틀
일주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상고심을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은 접수된 지 겨우 35일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선고를 밀어붙였던 그 조희대 대법원이 계엄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총리와 장관의 사건 앞에서는 시한이 오기도 전에 재판을 기억 없이 미루어 버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중잣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12월 3일 내란 당일 사법권의 계엄사령관 이양 취지에 대외 공표를 하는 등 내란 동조 의혹을 받는 당사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윤석열의 내란을 심판할 재판장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이대로 사법부의 폭주를 방치한다면 대법원이 계엄에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을 석방할 것이라는 극우 세력의 호언장담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참담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올해 2월부터 조희대 탄핵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하고 3월에는 공청회를 열어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검증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110분의 국회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조희대 탄핵안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만류했습니다. 저는 무작정 탄핵을 밀어붙이자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제적의원 3분의 1의 서명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회부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탄핵 청문회 등을 열어 탄핵 사유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담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대안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만약 탄핵에 나서서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켰더라면 6월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한덕수 이상민 재판의 노골적인 지연도 내란 재판 개입 우려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실로 뼈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당시의 결기 그대로 104명의 의원님들의 서명이 모여 있습니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으로 몇 분의 서명이 빠졌습니다만 이번 재보궐선거로 원내에 들어오신 송영길 의원님, 국회로 복귀하신 김민석 의원님을 비롯 뜻을 함께해 주실 의원님들께 새롭게 서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8월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이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발로 뛰겠습니다.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조희대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위법한 사건 배당과 별동대 운영 의혹, 소부 심판권 침해, 적법 절차 위반, 상고심 권한 일탈, 정치 일정에 맞춘 선거 개입, 국정감사 위증과 내란 동조, 한덕수 이상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이중적 재판 운영과 이해 충돌,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중대하게 위반해 왔는지 탄핵 소추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 밝혀져야 합니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무위원도 헌법 앞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조희대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헌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그 전제의 가장 중요 조건입니다. 사법부의 권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서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서는 것까지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헌법적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위해 우리는 검찰개혁을 해냈습니다. 민생이 고통받지 않도록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당한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대법원장 탄핵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또한 민주개혁 정당 제 정당이 함께 반드시 조희대를 탄핵하여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